휴가를 마치고 돌아온 크립토 마토 인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비트코인 제가 휴가를 가기 전에는 7만 달러 근처까지 올랐었는데 후에 가격이 정말 안타깝게도 쫙쫙 빠지면서 64,224달러, 한때는 63,000달러 수준까지 떨어지는 모습이 보여지기도 했었습니다. 55,000달러대에서 반등을 시도했었던 비트코인 7만 달러를 넘어서지 못하자 다시 한번 사람들 사이에서 시즌 종료다 라는 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비트코인은 이대로 반등 없이 쫙쫙 빠지기만 할 것인가? 여기서 더 떨어지게 되면 알트코인들은 어쩌란 말인가? 상황이 좋지 않은 가운데 영상 그래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미국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 안타깝게도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죠. 달러가 올라가면서 위험자산들 및 안전자산, 금 같은 경우도 가격이 빠져주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런데도 불구하고 상남자 중에 상남자 마이클 셀러 같은 경우는 최근에 회사 측에서 11,931개의 비트를 추매했다라는 발표를 했죠. 평단은 65,883달러, 지금 살짝 물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아랑곳하지 않고 돈이 생길 때마다 비트를 추매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마이클 셀러에 관심을 표명한 억만장자가 또 나타났는데요. 그의 이름은 마이클 델 컴퓨터로 굉장히 유명한 델 테크놀로지스의 CEO가 비트코인에 관련된 마이클 셀러의 트윗을 리트윗하면서 공유를 하게 된 것입니다. 원래는 처음에 마이클 델 CEO가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라는 짧은 트윗을 올렸었는데 이를 보자마자 마이클 셀러 뭐라고 합니까? 비트코인이야말로 디지털 희소성이다라고 답을 하자 이에 대해서 마이클 델은 동의라도 한다라는 듯이 해당 트윗을 공유한 것뿐만 아니라 마이클 셀러가 만든 것으로 보여지는 이미지 쿠키몬스터가 비트코인을 처묵처묵하고 있는 그러한 그림을 공유하기도 했었다라는 것인데요. 비트코인에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 마이클 델, 억만장자인데 모르긴 몰라도 지금 비트코인 한 수천 개 정도는 기본으로 쌓아놓고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희소성이 가치를 만든다. 개미들이 시장으로 들어와가지고 폼으로써 비트코인 가격을 올려주는 것도 좋겠습니다만은 마이클 셀러가 전에 이야기를 했었던 대로 억만장자들 9에서 10명 정도만 모여가지고 작정하면 비트코인 가격을 크게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말을 하기도 했었는데 자, 억만장자들 및 부자들의 비트코인 포모가 언제쯤 시작될 수 있을 것인지 법정화폐가 넘쳐나는 세상 속에서 이는 언젠가는 반드시 일어나게 될 일이 아닐까. 해당 부분에 대해서 비트맥스의 창업자인 알설 헤이즈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강조를 해오고 있는데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미국 달러 공급량 증가는 불가피하다. 그렇기 때문에 암호화폐 강세장은 필연적이다라고 그는 최근에 다시 한번 강조를 했습니다. 팍스 아메리카, 미국이 힘으로 주도하는 세계 평화 달러 기반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유지가 되려면 달러 공급량 증가는 불가피하다라는 것인데 최근에는 미국 국채 보유자들이 고금리 환경에서 채권을 매도하고 있는 상황. 이에 미국 재무부 같은 경우는 일본 중앙은행에 미국의 채권 매입을 요구하게 될 것이고 이후 피마 레포 기구를 활용해가지고 미국 국채를 담보로 달러를 대출해주게 될 것이다. 그러면은 글로벌 자금 시장에서 달러 유동성이 추가되게 될 것이며 이는 비트코인 및 암호화폐들의 가격이 상승하게 되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바로 저점 매수 전략. 지금처럼 가격이 떨어지고 있을 때 사서 모으면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물론 지금 상황이 시즌 종료다라고 강력하게 믿으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앞으로 더욱더 큰 하락을 보고 있을 것이기 때문에 지금 당장 이러한 의견들이 와닿지 않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상승장은 끝나지 않았다. 리얼비전 같은 경우는 내년 중반까지 비트코인이 24만 달러까지 상승하게 될 것이다라는 예측을 했는데요. 이러한 관점을 공유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을 사서 모아가면 되겠습니다. 참고로 리얼비전의 매크로 전문가는 이야기하기를 지금 현재 지루한 장세 같은 경우는 반감기 이후에 나타나는 비트코인의 전형적인 움직임이며 급격한 조정, 투심을 꺾는 덤프, 하락 및 지루한 횡보 뒤 새로운 강세장이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상승장이 끝난 것이 아니라 지대로 된 상승장이 시작되기 전에 과정을 밟아 나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고 있다라는 것이겠죠. 자, 물론 이러한 과정이 투자자들에게는 정말 지루하기만 합니다. 지루하고 괴로운 시장이 이어지고 있다.
최근에 또 비트코인은 계속해서 가격이 흔들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러한 이유들이 있었다. 비트코인 하락을 야기했었던 몇 가지 이유들. 자, 첫 번째로는 당연히 ETF에서 자금이 유출이 되었다. 비트코인의 수요가 좀 약해졌다라는 것으로 들 수가 있겠는데요. 미국 기준으로 20일 기준 1억 4천만 달러 자금이 유출이 되면서 ETF 거래 기준 5일 연속으로 자금이 유출이 되었습니다. 비트코인의 꼬라지를 봐서는 오늘 같은 경우도 특별하게 큰 유입은 없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가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일 정부가 비트코인 5만 개를 압수한 다음에 3천 개 정도를 매도를 했으며 아직까지도 그 매도가 완전하게 끝난 것인지 아닌지는 알 수가 없는 상황 속에서 주경 대표 같은 경우는 독일 정부의 매도가 코인베이스의 비트코인 매도까지 이어진 것이 아니겠느냐, 영향을 준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추측을 내놓기도 했었습니다. 이처럼 제대로 된 반등 한번 보여주지 못하고 계속해서 번지대 맞으면서 떨어지고 있는 비트코인 때문에 당연히 암호화폐 시장의 심리 상태 같은 경우는 그닥 좋지 않습니다. 암호화폐 분석업체인 센티멘트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시장 심리가 4주 연속으로다가 극도의 부정적이다. 공포 상태에 있다라고 표현을 하면서 이야기하기를 대중들이 비트코인 가격이 65,000에서 66,000달러 범위에서 머무는 가운데 비트코인에 대해 주로 두려움 또는 무관심을 나타내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트레이더들이 계속해서 항복하는, 즉 상승을 포기하는 상황 속에서 이렇게까지 장기간에 걸쳐가지고 공포, 불확실성, 의문, 즉 퍼드들이 장기간 난무하는 경우는 드물다. 그렇기 때문에 반대로 가는 비트코인, 조만간에 트레이더들의 피로와 고래들의 축적이 결합되면서 반등으로 이어지지 않겠느냐라는 예측을 해놨습니다. 항상 시장이 심리와는 반대로 움직이는 비트코인, 이번에도 깜짝 놀래킬 만한 움직임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브루탈이라는 분석가 같은 경우는 최근에 이런 분석을 내놨었는데요. 비트코인이 72,000달러에서 머물고 있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85,000달러까지 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쳤고, 이것을 보자마자 나는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할 것임을 알고 있어가지고 숏을 때려가지고 많은 수익을 냈다. 자, 그리고 지금 어떠한가? 사람들은 비트코인이 45,000달러까지 추가 떡락하게 될 것이다 라고 외치고 있는데 나는 지금부터 비트코인이 상승할 것이다 라고 본다 라고 밝혔습니다. 만약에 비트코인이 67,000달러 이상까지 쏘게 될 수 있다라면 많은 숏들을 청산시키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부터 쌍바닥 찍으면서 비트코인 67,000달러 이상까지 상승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반대 심리적인 트레이딩을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당장 문제는 무엇입니까? 달러가 강력하다. 달러가 강세를 보여주고 있으면서 비트코인은 다음 지지 구간인 62,000달러 수준까지 하락하게 되지 않겠느냐라는 네브라스칸 군어 분석가의 분석이 있었고, 여기에 이어가지고 크립토 머니킹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다가 추세를 그어봤더니 주요 지지 구간인 62,000달러가 딱 보인다더라. 반등을 하게 된다라면 딱 이 자리까지 일단 떨어진 다음에 추가적인 하락이 나온 다음에 여기 맞고 반등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라는 예측을 내놨었고, 로만 분석가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비트코인의 반등 그리고 지금 하락은 가짜 하락이다라고 외치고 있는데요. 주봉 기준으로다가 세 번째 상승 다이버전스가 떴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 가격 움직임을 봤을 때는 지금부터 상승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오히려 추가적으로 떨어지면서 6만 달러까지 한번 꼬라박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6만 달러까지 꼬라박은 다음에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계속해서 잘 지켜봐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었고, 한편 한국은 주말, 미국 기준으로는 금요일인 가운데 매크로 CRG 분석가 같은 경우는 그래도 바이낸스에서 현물로 해당 자리 최근 저점을 지켜주려고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꾀꾀 오리 선생 같은 경우는 지금 자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지금 자리부터 반등을 해주게 된다면은 전고를 뚫고 비트코인 가격이 날아가게 될 수가 있겠다. 근데 지지 구간이 무너지게 된다면은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6만 달러까지 처박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 가격이 65,000달러 아래에서 머무는 것 좋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락세를 크게 외치지 않는 이유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앞에서 브루탈 분석가가 이야기를 했다시피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락에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즉 숏에 많은 포지션들이 몰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좋아 보이지 않더라도 추가적으로 하락할 것이다라고 장담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이죠. 조금 전에 봤었던 브루탈 분석가의 분석과 비슷한 의견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약간 터치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반등이 나오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답답하고 지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비트코인의 반전 드라마를 그래도 한번 기대를 해봅니다. 자, 다음으로는 이더리움 같은 경우 최근에 인투 더 블록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비트코인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지난 1월부터 매도세를 보인 반면 이더리움 장투자들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매집을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연 이더리움 7월 달에 현물 ETF 승인 및 출시가 나게 되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기대해 볼 수 있을까? 자,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점, 다른 온체인 분석 플랫폼 같은 경우는 여기 있는 인투 더 블록에서 말한 것과는 달리 비트코인 장투자들 및 고래들 같은 경우도 꾸준히 비트코인 수량을 늘려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 바가 있었습니다. 약간 다른 분석들이 나오고 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솔라나인데요. 솔라나 같은 경우 최근에 해당 추세를 잃었다. 만약에 솔라나가 해당 추세 위로 올라가가지고 지지 구간 위까지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다라면 추가적인 상승이 나오게 될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확인한 다음에 상승에 베팅을 하도록 하겠다라고 크립토 머니킹이라는 분석가는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국내 소식인데 좀 반가운 소식이 나왔어요. 기획재정부가 암호화폐 과세 유예를 검토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아직까지 우왕좌왕 어리버리를 까고 있는 기재부, 시장에 잘못된 메시지만을 던지고 있다. 그들 같은 경우는 올해 초부터 코인 과세에 대해서 어떠한 검토도 하고 있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했었다가 나중에는 예정대로 금투세를 시행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한 데 이어서 이번에는 다시 한번 말을 바꾸며 코인 과세를 유예하는 방침을 예상을 하고 있다. 왜냐? 현실적인 대안이 없다. 암호화폐의 특성상 익명성과 탈중앙화를 고려를 해가지고 과세 법안을 만들어야 되는데 지금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기본적인 틀조차 잡혀있지 않다라는 것이죠. 쉽게 이야기해서 존나 어리버리타고 있다. 어찌 보면 좀 무능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그렇지만 그 덕분에 코인 과세가 좀 유예될 수 있기를 바라보면서 오늘 나온 정보들 여러분들께 도움되셨다면 다시 한번 가지야라는 의미에서 광고 영상 재생 한 편만이라도 마지막까지 틀어주기 및 클릭 부탁을 드리며 저는 다음에 또 새로운 소식 가지고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등 좀 가지야.